헤로드의 기치를 따라 실로 험난한 모종을 거쳐온 조선혁명. 시련의 몇몇만 구비를 이어온 도도한 흐름도 그 시원을 마를 줄 모르는 셈에 두었거니 나라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그 주체의 원천을 어디에 두었더냐. 저 얼음이 깨지지 않을까요? 아직은 일 없을 거네. 그런데 미끄러워서 어떻게 건널까? 야, 아니 탈 줄도 모르는 말을 왜 끌고 다니면서 고생할까요? 호원, 치마 두른 여자가 속옷 드러내놓고 말을 타겠나? 전 시집 오기 전에 마방집에서 자라났기에 말을 좀 탈 줄 안답니다. 어머니나. 아니 그럼 좀 타볼게지. 흉볼까봐 마을이 먼 데서만 탔어요. 에이구 흉복인 희한해서 그러는 거지. 저 여기 유격대랑 소베트랑 있는 마을이 아직 멀어요. 마천에 있는데 좀 더 가야 하네. 이 근거지에 김일성 장군님이 오셨다지요. 그럼 동네 방네에서 떠들썩 했다네. 그런데 며칠 계시더니 또 어디로 가셨다오. 그래요. 형님, 소베트를 하던 사람들이 장군님이 오시자 모두 양순해졌던 게 요샌 또 눈에 핏발이 섰대요. 그러게 말이네. 장군님을 만나 뵙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쎄, 마천 소베트에 찾아가 보지. 안녕히 계세요. 야, 이놈들!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이놈들! 뭐야? 아이고 얘, 가가 소베트 회장이니 신노인이야 잘 알겠군. 그래 우리를 왜 마구 잡아 가둔다? 저 가석에 나도 개천대를 받지 않소. 이마에 피도 안 말린 것들이 건방지게 비켜야 이놈들. 좀 비키시오. 아바이들 회장나무. 야야 이놈! 우리 소베트 지시를 정 듣지 않을 때는 앞으로 아바이라고 부를 수 없단 말이오. 내 말을 들었죠? 며느리의 밥상을 받을 생각만 하고 공동식당을 끝내 반대한 것, 소베트를 속이고 떼기밭도 등록 안 했고 공동정작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닌 사실, 좋은 반대를 내놓은 소베트 시책에 대해서 시아비아하며 맞서는 것 등등 아바이들이 범한 반동적인 죄가를 일일이 다 들어 말할 수는 없어. 이제 소베트의 말에 순종하고 부르조아로 청산되고 싶지 않거든 집으로 돌아가고 그전처럼 놀겠거든 아예 가두고 말겠어. 네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도대체. 삼촌이여 조카야하고 촌수를 캐는 건 다 봉건이란 말이오. 네, 회장으로 한마디 더 말해둘 것은. 자, 좀 비키죠. 박성중 대장이 여기로 오고 있어. 뭐? 박성중 대장이? 글쎄, 아바이들을 잡아놓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전에 달았어. 회장놈 가만, 우린 내 갔다 오겠어. 아버님들은 어서 대그로들 돌아가십시오. 예. 비켜라. 그럼 가봅시다. 서라. 모두 저기에 들어가라고. 우리 소베트에서 시켜서 그랬습니다. 누가 어쨌건 법도 도덕도 없이 어른들을 괄치하고 돌아치는 망나니 패나 불황자들을 난 그냥 둘 수 없단 말이오. 어서 들어가란데도. 들어가라. 어서. 예. 자, 들어가라. 동무의 눈엔 상급당도 안 보이우? 동만당과 왕총현당에서 결정한 소베트 시책을 관철하자고 해서 그러는데 왜 회방을 놀면서 그러? 잘못된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단 말이오.
낙후한 농민들이 갖고 있는 소부르주아 근성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인데 뭐가 잘못됐어? 현당에서 날 왜 불렀어? 당신들은 당의 말도 듣지 않고 말끝마다 반유격구 창설이요 무장투쟁에 국내로의 확대요 뭐여 하면서 함부로 도망강을 넘나드는데 당초에 당신들의 안중엔 국제당의 일국일당제 원칙도 없거든. 당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결코 왕청현당이 아니요. 국내 진출에 대해서 말한다면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하자는 건데 그게 일국일당제 원칙과 무슨 상관이요? 그리고 당신들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러는 거요? 똑똑히 합시다. 유격된 무력을 등대고 큰소리 치지 말란 말이오. 이 만주의 혁명은 코민테룬에서 직접 지도한다는 것을 기억해두는 게 좋겠소. 어쨌든 오늘 중으로 현당으로 오시오. 보초. 현당에 민초롱 동지를 좀 만났으면 하는데. 동은 누구야? 가야와 상천마을 촌소베트 회장이라면 알아. 아, 회장이면 제일인가? 동물한 말도 안 붙이고 보쳐보쳐 하면서. 보초동무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안 돼! 지금 동만당 간부가 내려와서 이걸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도 얼씬 못해. 상급에서 내려왔다면 됐어. 누가 혼날게요. 나중에 오지. 박성동,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어서 말하구리. 에? 도대체 이 왕초의 문제거든. 사회주의 혁명에 대하여 지배하게 저항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편향들과 투쟁했는가? 안 했어. 왜 안 하는가? 오히려 그에 편승하여 혁명의 퇴조를 노리면서 딴 꿈을 꾸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무슨 말씀을? 아무려면 우리 현당이 딴 꿈을 꾸다니요. 가만히 있어. 난 본질을 말하는 거요. 박성동무도 왕청현의 당원일 텐데 지금 저지르고 다니는 과오들이 엄중하지 않느냐 말이오. 저 동무에 대해서는 우리 현당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자기 잘못이 뭐냐고 하면서 내 책상을 들어다 놓기까지 했으니까요. 잘못이 뭐냐고? 우리 소베트로선을 비방 중상한 죄만 해도 출당되고도 남소. 옳습니다. 공산당원의 제일 임무가 뭐예요? 로선 고수요. 알겠소? 그 노선이 옳지 않을 때 혁명은 망하는 겁니다. 그 태도가 뭐요? 여기가 독일 교관한테 군벌주의를 배우던 황포군관을 견주하는가? 이렇다니까. 어쨌든 국제당 동양부에까지 그 군벌 관료주의가 소문난 사람이니 우리 말을 들을 게 뭐요? 그 군벌 관료주의만을 논한다면 걱정할 게 뭐겠어. 문제는 이 동무가 소베트로선을 반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선혁명을 운운하면서 원성지구에 국내 공작까지 갔다 온 사실이요. 그것은 국제당의 일국일당제 원칙에 대한 정면으로의 도전이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의무를 저버린 민족주의적 배신이며 반공산주의적인 투항 변절이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만주에서 혁명을 하면 됐지. 더 무엇이 필요한가? 공산주의자는 새 세계가 필요한 거지 조선이 중요한 게 아니오. 동만당에서 오신 선배 동지, 그 말은 자본론에 있어 공산당 선언에 있어. 똑바로 대주구려. 뭐라고? 아니, 비겁니까? 여보, 그러지 마오. 당신이 나하고 총무로 결혼해야 당연 애겠소? 현당 집행위원회에서 박성동매의 죄가를 심리하고 그의 당적을 제거해버리시오. 출당? 혁명을 위해 한 방울의 피도 흘려본 적이 없는 당신들이 병끝을 올려 명비에서 내 이름은 지워버릴 수 있겠지만 이 심장 속에 살아있는 당은 절대로 다치지 못하오. 정파놈들이 김일성 동지를 골지 못해 하는 짓이 뻔한데 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왜 그 동물을 아직도 돌려보내지 않았어?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할 뿐이지 이 여성 동무의 투쟁 정신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었겠군. 소베트에서 여성 숭배 사상의 시범 동작을 하고 있군. 이래놓으니 근거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진척될 게 뭐여? 어? 그러게 말입니다. 전 공정조직의 추천을 받고 혁명을 하다 희생된 남편의 목까지 싸우려고 젖먹이도 떼놓고 시집을 떠나왔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래, 남편이 누구여? 현태호라고. 알만하오. 유명한 그 고집불통 영감의 손자였댔지. 등산마을의 현콧대라고. 의병 시절에 활동한 노인인데 마을에선 봉건영주처럼 행세했지. 영감의 아들도 완고한 민족주의자로서 독립군을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저희 시아버님은 홍범도 독립군에서 싸우시다가 매농가의 전투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쨌든 재미있어. 의병의 독립군 집안인데 남편은 무산혁명을 했으니까 쾌쾌한 묵은 밭에서 빨리 뛰쳐나와 남편을 따라가야지. 무슨 말씀인지. 왜 내 말을 안 듣소? 머리를 자르라면 잘라야지. 치마를 벗고서 바지만 입고 나서라고 해도 상급이 지시할 땐 두말 없이 그대로 해야지. 내 말을 똑똑히 듣소. 이 시각부터 시할아버지와 주저없이 반봉건 투쟁을 하며 시가 편과 비타입적으로 반민족주의 투쟁을 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근거지에 남아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장 떠나가! 당장 떠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추방할 테다! 덜 되먹은가? 아주머니. 중대장 동지, 이 아주머니가 꼭 만나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네, 전 유격대 입대하려고 왔다가 나도 들었어. 그런데 날 만나자는 건 돌아가는 길에 저 아래 마을의 어머님들을 만나서 제 억울한 사정을 얘기했더니 박성중 대장 동지를 꼭 만나보라고 귀뜸해 줍디다.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 뵈올 수도 있을 거라고 하면서. 유감스럽지만 난 지금 장군님을 배울 면목이 없게 된 사람이요. 나의 도움을 받는 게 도리어 불리할 수도 있겠고. 네. 시할아버님이 김일성 장군님께 저의 입대를 부탁하셨고 밖에 있는 말은 혁명군에 보내드린다고 이 편지에 쓰셨습니다. 아랫마을에 아는 집이 있어? 없습니다. 강동무, 중간지대인 오목동에 찾아가서 대장간 할아버지에게 이 여사님을 며칠만 묵게 해달라고 하고 저녁에 갈 거라고 말이오. 원심동무, 나하고 갑시다. 원실아, 원실아, 내가 네 원심동무를 오목동 대장간까지 안내해야겠다. 저녁 후에 남이 눈에 띄지 않게 마을을 떠나가라. 삼촌. 삼촌, 이제 다녀올 때가 있어 그래. 어딜? 삼촌, 분하지도 않나. 그래, 어딜 가겠다는 거냐? 설 거래요. 뭐? 솔걸? 그 사람들이
삼촌을 왜 출당시킨대요? 난 김일성 장군님을 찾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삼촌이 무엇을 잘못했어?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가? 장군님께 물어볼 때. 그만해라. 저 애가 이렇게 철다구니가 없어. 지금 장군님께서 얼마나 큰 시름을 안고 계시는지 너 알기나 하고 그러느냐? 그래도 공산주의 청년동맹원이고 아동단학교 선생이라는 게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화전, 길림, 가륜, 고유수, 오가자를 거쳐서 안도와 왕청해로 사선을 넘고 넘어온 청년공산주의자들. 새로 유격구를 창설한 두만강 연안의 동만 간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은 생소한 고장이었다. 이미 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종파 사대주의자들은 영도권 쟁탈을 위해서 지어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 혁명 노선을 걸거두는 행동도 서슴치 않았으며 국제당의 힘을 빌어 혁명의 지도권을 잡아보려고 갖은 모략을 다하고 있었다. 양수촌자 서울골. 사령관 동지, 뭘 하십니까? 아, 도범동무 왔구만. 난 지금 반가워할 경황이 못 돼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구멍을 넓히다가 그만 도끼를 빠뜨려 버렸어. 저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박성동무가 출당됐습니다. 나도 들었어. 제게도 소환장이 왔습니다. 종파놈들 때문에 당이 해산됐고 국제적으로 조선공산주의자를 망치시킨 것만 해도 분통이 터질 노릇인데 글쎄 놈들이 우리를 국제당을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를 몰아서 출당시키다니 이걸 어떻게 참으란 말입니까? 놈들의 석배포는 뻔합니다. 감히 장군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들 다 지켜버린 다음 나중에 그만하오. 그들의 소환 명령을 어떻게 하랍니까? 국내에서 공작을 다 끝낸 다음에 가보. 국제당에서도 누가 온다는 소문입니다. 얼테지. 파진꾼들은 우리를 헐뜯는 통보서를 낸다, 소환을 낸다 하면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 버릇이부터 넣으면 그렇게 되는가 보. 그래 나도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그만 도끼를 떨고 버렸는데 아이 좋아하거든. 장대 끝에 도끼가 집히면 알릴 텐데 물살에 밀려서 썩 내리가 가라앉았는지 회의의 창갈 동무들이 다 도착했습니다. 아, 그렇소? 회의 장소는 말씀하신 대로 왕지산 마루의 자리를 정했습니다. 잘했어. 이번에 오는 공작원들 중에는 1931년 본 명월구 회의 때 국내로 파견됐던 동무들이 여럿이 있어. 우리도 그새 간도 땅에서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그 동무들도 곡절이 많았을 거요. 이제 왕재산에서 다시 만나게 된단 말이지. 예. 여긴 다른 데보다 물이 깊고 맨 돌밭에서 찾지 못합니다.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그게 무슨 소리요? 아, 어릴 때 밤낮 물장난치는 것인데 강물 속에 제 잘 알지요. 그래, 가망이 없다는 거겠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백진에서 물속에 들어가 찾아내야 할 텐데 제가 주인님한테 도끼값을 후하게 치러드리겠습니다. 그야 쉽지. 그렇다고 손때 묻은 물건을 잃은 그분들의 아쉬운 마음을 덜어줄 수는 없는 거요. 자, 더 찾아보기요. 박도범 동지! 돌아오셨습니까? 두만강을 선권 모두 단다고 했는데 이제는 도끼를 찾기로 했군요. 아, 됐어. 이거면 심하게 보이는데 박동무 어떻소? 도범동무는 안 되겠소. 비켜서.
여기가 조선 땅이야. 항일 유격 때의 첫 조국 진출 대오를 거느리시고 국경을 넘으신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1933년 3월 11일 왕제산에서 온성지구 지하혁명 조직 책임자 및 정치공작원 회의를 조직하시었다. 이날 김일성 장군님께서 하신 연설, 무장투쟁을 국내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건설해도 조선 땅에서 건설해야 하며 조선인민을 위한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위대한 이념을 밝힘으로써 조선혁명이 주체의 혈통을 고수한다는 것을 내외에 선언한 폭탄선언으로 되었다. 종파 사대주의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 혁명 노선을 걸고 들었다. 그 신소 처리를 위하여 국제당은 두만강 연안으로 파견원을 보내었다. 중국 공산당 만주송 위원회 아지트. 우리 동만당의 서한을 받고 오셨을 텐데 국제당에서 오신 분을 꼭 만나 뵐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이달 말 아니면 4월 초에 덕만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만나도 되겠지만 우리 집안일이 너무도 복잡해서 사전에 꼭 만나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할까요? 이건 일국 일당제 원칙도 안중에 없고 유격대가 공공연히 국내 진출을 하는데 이것이 프로레타리아를 위한 투쟁인지 민족주의 운동인지 모를 판세가 벌어지곤 합니다. 정말 우리 혁명이 겪는 진통이 너무도 오래가는군요. 전 조선 혁명에 대해선 조금도 연구를 못했어요. 그러니 그분이 언제 들릴지 여기서 모르겠군요. 그럼요. 국제당의 일인데요. 그래, 어떤 분입니까? 나이 지긋해 보이는 과묵하신 분이에요. 이리 주십시오. 그래, 조국 원정대는 조선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예, 떠날 때 동만당에서랑 의견이 있었는데 현당의 군사 책임자의 지시로서는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무는 어느 쪽에 입장을 지지요? 이제 국제당에서 가보시면 명백합니다. 여보, 박도범을 불러 조직 문제를 보라고 지시했는데 왜 집행하노? 국내에서 조국 원정대를 맞아들여 제기된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 돌아오겠다고 회답이 왔습니다. 조국 원정대라니. 박도범이 써보낸 대로 말했지요. 까놓고 말해서 난 정말 딱합니다. 동만다에선 소리치고 가버리면 되지만 난 그들이 세력권 복판에서 견디어내야 할 사람이지요. 그 등등하던 화해파의 기운은 어디에 사그라지고 그 꼴을 금어야 해요. 화여야 벌써 그 옛날의 예밀한테 뒷덜미를 잡혀놓아가는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소리 작작하. 일국 일당제 원칙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국제당 파견원이 검열을 오겠는데 그래, 국제당 방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무서운가? 빨리 박성의 당적을 떼고 박도범을 불러오란 말이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박성희가 반동적인 민족주의자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수상쩍어서 추방했다고 이미 말씀드린 현코때 그 영감의 선주 며느리 말입니다. 그 계집을 아무도 모르게 빼돌려 근거지를 벗어난 오목동에 감춰두고는 제 조카딸을 시켜서 비밀 연락을 취하고 있군요. 조카라니? 아동단 학교 선생을 하는 박은실이 말입니다. 그들이 어느새 그렇게 연계되었는가.
이건 미리 짜고둔 계획적인 음모라고 볼 수밖에. 박서희와 그 연루자들을 다 잡아가두고 조사해보. 박서희는 안 됩니다. 그 전에 보던 왕청 유격대가 아닙니다. 잘못하다간 우리가 잡혀 들어갑니다. 국제당이 우리를 지지하는데 누가 우리를 잡아넣어? 박도범이 말하는 조국 원정대를 누가 인솔하는지 잘 아시면서도 그럽니까? 어쨌든 그 계집년은 잡아오겠습니다. 중대장 동지, 운실동무가 방금 잡혀갔습니다. 오목동 대장간에 놔둔 걸 가지고 반동과 내통하는 죄로 모는 것 같습니다. 반동? 그 대장간을 반동 소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알겠네. 여보게 잘 심시라. 걱정 말라고. 수고했어. 한동안 견뎌내겠지. 아니, 저건 근거지를 찾아가는 식솔인가? 거기서 쫓겨나온 건가? 보면 모르겠나? 자유천지를 찾아가는 식구들이지. 보아하니 뭔 데서 온가 보네. 지난 가을부터 울며 나가는 사람, 웃으면서 들어오는 사람으로 들이 없이 이 길을 나들었지. 가야호 상촌에서 인심 좋다던 공부자도 몰수바람이 두루마까지 홀딱 벗기고는 대두천에 도망쳐가서 알아잡아졌다는만. 공부자인즉 유명한 국군 주두령의 이모부인데 이제 심상찮은 일들이 있을게요. 참, 마천에서 어저께 아동단학교 여선생이 근거지 옥에 잡혀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더구만. 아니, 그게 사실인가? 왜 잡혔대? 백색고에 관내 통한 큰 죄를 범했다나요? 모를 소리군. 정말이요? 그거 참 안 됐군.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 나요. 이 집에선 이원심이라는 여자를 몰래 숨겨뒀죠? 숨기다니. 사람의 집에 사람이 들게 마련인데 당신은 누구요? 소비에트 정부에서 일을 봅니다. 아동단 학교에 박은실이도 남몰래 이 집에 연락을 다녔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우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세요? 은실이 죄는 또 뭐고요? 나라와 백성을 위하자고 혁명사업을 하실 텐데. 동무의 항변에 할 말이 없구만. 사실 동무 문제를 김일성 장군께 말씀드려볼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렇지만 어찌겠어. 상부의 명령대로 오늘은 나와 함께 가야겠어. 자, 날이 다 저무르는데 그만하고 떠나지 않겠어? 아까 떠나올 때 무장조기대가 따라오는 걸 내가 보증을 선다 하고 혼자만 왔댔어. 그쯤 말하면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뭘 하려는 거예요? 하나 물읍시다. 이 사람을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가서는 옥에다가 가두는가요? 그야 상부에서 할 일이니 가봐야 알죠. 아까도 내 입장을 말했는데 뭘 자꾸 그럽니까?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겠다고 하면서도 뭘 말했다는 거요? 이 아바이가? 아버님, 전 떠나겠습니다. 그새 많은 신세를 졌는데 나중엔 이렇게 폐까지 끼쳤으니 아버님,
저의 시대 식구들은 모두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싸워왔어요. 그런데 왜 반동 가정이라고 하며 전 또 어쨌다고 죄인으로 모는 겁니까? 그것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 말이 원래 임자의 시조부인 현노인이야. 우리도 다 아는 애국지사이시지. 그 시할아버지의 손주 며느리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말이오. 아버님, 저는 이분이 저를 놓아준데도 시댁으로 그냥 돌아가진 못합니다. 시할아버님이 김일성 장군님께 드리는 편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예. 박성중 대장 동지한테 전해드렸더니 저더러 직접 드리라고 해서. 아무렴 직접 올려야 하고 말고 김일성 장군님께서 그 편지를 보시기만 하면야 변학도 같은 패당을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 가자고. 나도 마천에 가서 박성중 대장을 만나 죄다 말할 테니 어서 가자고.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왔어요! 선생님! 아니, 기천이하고 용복이가 왔구나. 그 먼 데를. 선생님! 나오세요! 선생님! 선생님! 저 유만일 동무 문 좀 열어줘요. 야, 참. 아야, 저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왔니? 선생님, 김일성 장군님께서 우리 아동단학교 하셨대서요. 그래, 언제 오셨댔니? 응? 무슨 말씀을 하셨어? 아저씨, 문 좀 열어줘요. 예, 아저씨. 유동무. 선생님. 동무도 공청원이에요. 혁명을 지키기 위한 조기대원인데 동무는 뭘 지키고 있어요? 대답해봐요. 할 말이 없죠? 맹도 맹정부처, 비겁부처, 기회주의자, 아첨제. 주둥이를 잡을지 못해. 쏘나. 아저씨, 쏘지 말아요. 쏘지 말자. 쏘지 마세요. 쏠 때면 싸보지. 공정은 냄새도 나지. 멍텅그리 바보. 올간 망둥이. 은실이. 나도 모르겠다. 비켜. 선생님, 선생님. 얘들아. 선생님, 함께 가자요. 네, 선생님. 그래, 기천아, 선생님이랑 이제 인차 나가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공부하거라. 선생님, 선생님. 공감자요. 고맙다. 얘들아, 그래, 박성중 대장 아저씨는 무사하시냐? 네. 중장 동지, 현당에서 빨려라는 호출이 또 왔습니다. 당적 제거 문제요? 그 문제도 있고 그 여성에 대한 사건이랑 이르며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응하지 않는 경우 동만당 특별위원회 명예로 강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위협적으로 나옵니다. 민철회의가 결코 현당이 아니고 송창도가 동만당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똑똑히 일러줘. 그런데 강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체포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총판아버리들, 체포는 이 박성희가 할 테니 보선이나 신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오. 예. 뒤에 먹지 않은 것들이 감투를 쓰고 들어박혀 나중에는 못하는 짓이 없단 말이야. 중장 동지, 우리도 결정적으로 나갑시다. 혁명을 보여야 할 게 아닙니까? 중대를 모이라고 하오. 알았습니다. 동무들, 우리 중대는 왕청유격대의 핵심 중대요. 그런데 왕청유격대가 어떤 무력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하오. 안도에서 창건된 항일 빠지산이 금년 초에 노옥산해로의 진출까지 만난을 극복하면서 우리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근거제에 이르렀는데, 사령관 동지의 그 친설 대우를 중심으로 이미 있던 이거장 지방부대에 니광 별동대 병력을 합쳐 조직된 그야말로 한별 정치로 뭉쳐진 진정한 혁명무력이 바로 왕청유격대인 것이오. 난 사령관 동지의 친위대인 왕청유격대의 영예를 고사하기 위해서 조선혁명의 진로가 어떻게 개척되어 왔는지도 모르고 미쳐 날뛰는 분자들을 체포 구금함으로써 화근을 없애버릴 결심을 했어. 아주 제거해버려 맙시다. 가신 놈들 당장 구금해버리고 말아야지. 당장 갑시다. 오늘 갑시다. 동무들, 우리 항일유격대의 국내 진출과 왕계산 회의를 반대하는 종파도당들은 이 박성희를 당대열에서 제거하려고 꾀하고 있어. 이것은 다름 아닌 사령관 동지에 대한 항거인 것이오. 우리는 이걸 똑똑히 알아야 하오. 중장 동지, 사령부에서 곧 오시랍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여기 일을 다 아시오? 예, 몹시 놓여 계십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오. 의견이 있어? 아닙니다. 네, 미리 말해두는데 오늘 생각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경우 혁명 기울은 동무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소. 추방하든지 총살하든지. 알겠소? 예, 어떤 책벌이라도 달게. 장군님, 너무도 분해서 그럽니다. 종파놈들이 못된 짓을 계속할 텐데 이 일을 어떻게 참아냅니까? 알았어. 그렇다고 박성동무가 생각하듯이 그런 청산하는 방법으로 일이 되겠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공산주의 권위를 지킨다는 게 어려운 일이요. 참을 줄 알아야. 박성동무는 원수 치는 그 용감성으로 오늘은 자기를 이겨내야 하는 거요. 나도 지금 그러한 쓰디쓴 체험을 하고 있지만 참을 수밖에. 모든 조건들이 그렇게 조성되고 있는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 않소. 우리는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것도 꼭 조직적으로 해야 하는 거요. 조직적으로 말이요. 지난날 당을 말아먹은 것도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고 떠들던 파쟁꾼들이 한 짓이었고, 오늘 모든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혁명을 한다고 우쭐거리는 파쟁꾼들인데 어찌겠소? 같은 조선 사람인데요. 우리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죄도 공도, 쓴 것도 단 것도 다 자신의 것으로 하나 맡아야 하지 않겠소? 자신이 책임질 일로서 말이오. 장군님의 그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소. 이제 말썽 많은 가야호에 같이 가보기요. 가야호에 말입니까? 거기가 종파들이 이 왕청현에선 그중 힘을 들여 저희들의 집안을 닦아놓은 고자인데 꼭 가시겠으면 제가 먼저 사전여회를 하고 나서. 일 없어. 내 왕제사내를 굳이 소집했던 것처럼 좌경 기회주의자들이 소베트의 이름을 빌어 종파적 망동을 부리고 있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결심을 했기에 가보자는 거요. 여기가 새로 이사온 촌소베트입니다. 이동무가 회장이죠. 예. 제가 여기 소베트 회장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소베트 일을 해온 동무입니다. 수고했어. 그런데 회장동무, 예, 이 마을 아동단 학교의 건물이 너무 초라한 것 같던데. 예, 곧 집을 바꾸겠습니다. 동문의 이 사무실과 바꾸겠다는 거겠어?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 대답이 시원시원해서 좋구만. 이 회장 동무는 원래 혁명밖에 모르는 적극 분자가 돼서 이 마을이 왕초에선 구중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희 동지, 장군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초보적인 공동식당 운영도 관철 못했으며 요새는 공동경장 문제는 말썽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승자박이란 말도 있지만 동무의 일이 힘들 거요. 그건 그렇고 동문애들이 이 마을에 살던 공씨라는 중국인을 땅마직이나 갖고 있었다고 지주로 몰아서 청산했다. 예, 그 건강한 놈이 바로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동무들은 지주를 타도한다면서 그래 놓으니까 중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좀 생각해보. 군중이 뭐라고 하는지 그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지 않겠소? 혁명을 하겠다고 찾아온 여성을 무턱대고 의심하고 죄인으로 몰아버리니 그래가지고서야 누가 우리를 믿어주며 함께 싸우자고 하겠소? 군중들도 그 여자를 수상하게 여겨왔습니다. 예, 현코 때 손주 며느리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회장노무! 회장노무! 죽어도 소베트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공동경장은 결탑 안 되고 애기밭도 내놓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동무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당하면서 구주제에 맞춰놓고 김일성 장군님을 찾아가겠다고 우리한테 손찌검꼬지 아래 들게 지시대로 메웠습니다. 자, 여기 아이고 일어나시오. 아이고 이놈 소베트 나발이고 저 부모 친척도 몰라보는지 후야들 누구 들여. 삼촌 왜 이래요? 뭐 삼촌? 내 주둥아리에서 그런 소리 나와? 이놈 아이고 이놈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그래도 저놈을 조카를 믿어왔던 내가 아이고 이놈 삼촌 너 죽고 나 죽고 이게 뭐예요? 김일성 장군님이 계신 데서 장군님 공산당만 할 땐 전 쿨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에트지 뭔지 이것만은 정말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억울해서야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가겠습니까? 저 조카놈은 그저 우격 따집인데 혁명군에서 저놈의 깍두기를 베긴다 해도 전 조금...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그 사람이 혁명을 그렇게 하는 겐가 하고 우쭐거리며 곁에 사람을 얕보고 위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의 말만 듣다 보니 그런 망정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앞으로 같이 타일러주고 사람으로 만듭시다. 장군님, 좀 보시오. 당신들이 혁명의 이름을 내걸고 청년들을 어느 지경으로 만들어놨소? 소베트 노선이라고? 소련인민이 그 소베트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비싼 대가를 치루었는지 알기나 하느냐 말이오. 그들은 이 왕청 근거지에 나타난 첫날부터 여기서 이미 일해온 우리들의 결함만을 들추는데 무슨 목적을 추구해서 그러는지 영 모르겠단 말입니다. 자리가 탐나서 그러는 것 같아서 전 동만당에 사직청원서를 냈습니다만 그래서 이 동무를 되게 비판했습니다. 투항주의라고. 누가 국제다에 충실하며 누가 국제주의적 의무에 등을 돌리는가를 이번에 흑백을 명백하게 갈라놓아 주십시오. 이건 안하무인으로 선배들의 꼭지를 내누르는데 참는 것도 분수가 있죠. 동무는 현당의 조직 책임이며 군사 책임인데도 그럽니까? 예, 군사 책임을 졌지요. 그러나 그네들의 비위를 거슬렸다간
나의 사나이 왕청 유격되지만 나를 혁명 감옥에 처박아 넣든지 총살하든지 할 겁니다. 중대장인 박소희라는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지 앞으로 들어볼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야 사실대로 신중하게 분간해서 말씀 올려야지. 김일성 동지는 여느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산업프로레타리아트가 얼마 없는 우리 식민지 조선이 암둔한 농민 대중만을 동력으로 삼고 혁명을 해나가자니 자연 난관이 중첩되고 파전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간도의 사업 정령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소왕청 유격 근거지의 가야어 지구에서는 소비에트 좌경 노선을 시정하고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었으며 토지개혁이 실시되어 농민들이 땅을 분여받았다. 이리야. 언제 농사를 해보셨을까? 그러게 말이야. 정말 일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안 해보신 일이 없습니다. 무슨살이까지 하셨는데요. 아니, 무슨 살이까지? 예, 무엇일까지? 안도 부러만의 숨었음을 살았댔습니다. 그러니 전에 떠돌던 소문이 옳았구만. 그게 다 혁명공작이시지. 이리야. 저기 계십니다. 박연원 동지가 그렇습니까? 마중도 못 나갔는데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밭갈이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포탑을 잡아본 지 오래되나서. 김일성 동지 이 얘기를 먼저 듣고 싶은데 며칠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는지요? 제 생각은 동지께서 여기 형편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하부 실정까지 요야하신 다음에 만나 주었으면 합니다. 그럼 제가 혹... 아닙니다. 동지의 의견대로 합시다. 그럼 다시 만납시다. 예. 자, 가십시다. 예. 이리야. 은실동무! 학생들 또 씩씩하게 노래 불러요. 왜 그래? 잘난 참이서. 동무들, 우리 왕청유격대에선 처음이고 유일한 여성대원으로 입대하는 니원심 동무를 열렬히 환영합시다. 왕청유격대 사랑이 왜? 그러니까 멋있구만. 예. 그리고 말썽이 있었던 니원심 동무의 몰이 문제인데 반발을 하는가 그냥 쪽진 대로 지내는가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군복을 입은 여성의 모습을 몹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신동, 장군님, 그렇게 입으니 얼마나 좋소. 허리에 권총까지 차면 더 보기 좋겠구만. 게다가 기마술이 대단한데 전투 때 사령부 전령 공작이 적임이겠습니다. 아, 그것도 좋겠어. 우리 근거지에 여장군이 나타났거든. 침략자들아, 덤벼들라. 조금 더 무섭지 않다. 조선인민은 내 놈들을 만주광야에서 쓸어눕힐 것이며 오래지 않아 현해탄에 처박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나선 조선 여성이 바로 이원심 동무요. 그렇지 않소? 예. 젖먹이를 떼놓고 또 나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손자 며느리를 떠나보낸 시할아버님의 애국심도 남다르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여. 막 기운이 솟는 것 같소. 자, 됐어. 원심동, 여기 앉소. 난 원심동무의 시할아버님의 편지를 받고 이 세상에 그 어떤 폭력도 우리 조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신심이 다시 생겼어. 무슨 일이요? 일 없어 말하오. 원심동무도 근거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지내야 하오. 요새 현당의 민철에 있는 줄창 국제당 손님 곁에 붙어 있는데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들 걸거들 잡들인데 무슨 대책이? 걱정 마오. 여기에서 노선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 상의들이 있다는 것을 국제당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태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며 국제당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집안 일들을 개방해 놓아야 합니다. 내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원수놈들이 우리 유교 근거지를, 그중에서도 이 마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때라는 거요.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말고 모든 힘을 유교 근거지 방해 준비로 돌려야 하오. 그리하여 이번 시련도 꼭 이겨냄으로써 진정한 조선공산주의자의 입장을 견지하며 우리의 혁명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하오. 알았습니다. 저 세각씨가 어게 갇혔다가 놓여 나오더니 글쎄 유격대에 척 들어가지 않았겠어. 그러게 말이다. 세상에 희한도 하지. 치마두른 여자가 이렇게 혁명군이 되어 청까지 찼으니. 그러게 말이다. 아니 그런데 이 청을 김일성 장군님께서 선수 채워주셨다는 게 그게 정말이요? 네. 우리 여성들도 혁명을 위해선 원수와의 싸움판에 나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게 이 청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정말이었겠구만. 아니 이렇게 얌전한 새끼를 감옥에 가둬 놓았으니 그게 놀보의 심보가 아니고 뭐겠어. 아니 그런데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랬다면서? 시집에서 민족주의를 한다고 해서 그랬다던데. 아이고, 아동단 학교 은실이는 왜 잡아갔겠어. 언니 빨리 가자요. 그래. 안녕하십니까? 예. 가자. 응. 난 당신을 출세역에 미천한 야심가로 알고 있었소. 그런데 어떻게 된 거요? 현당의 조직권을 스스로 내놓겠다는 소리가 믿어지질 않소. 그래, 어디로 가요? 서울이요? 아니면 할빈에서 양주에 주에 있는 화해파의 두령 김희찬을 찾아가려? 저 앞에 무릎을 꿇는 것만 투항변절인 줄 아는가? 정신을 차리우. 난 사실 김일성 동지와 싸울 생각은 없어. 조선혁명에서 싸울린 그의 공적을 인정해 나선 송창도지만 노선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켜 싸우지 않을 수 없어.
1928년 국제공산당 정치부 서기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제 임무를 규정한 12월 태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소. 제국주의 전복과 토지 문제의 혁명적 해결. 이것이 그 발전의 최초 계단에 있어서 조선혁명의 기본적, 객관적, 역사적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 의미에 있어서 조선의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인 것이다라고. 그런데도 그는 1930년 카륜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국제당이 드러난 듯이 세상에 공개했어. 물론 이것은 지나간 날의 일이지만 그는 오늘도 일국 일당제 원칙을 무시하고 국내 진출을 주장하며 소비에트 시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들이대고 있어. 소비에트는 러시아 10월 혁명에서 태어난 것인데 감히 이에 대해 시비를 걸 수 있는가? 가만, 조선의 혁명에 대해서 국제당 태제에 정확히 그렇게 밝히고 있죠. 당신은 파쟁할 생각만 했지. 국제당 문건은 통 보지 않고 다니는만. 두고 보자. 조선혁명을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청춘파 제시들. 이 민초론이 아주 죽진 않았다. 간도에서의 조선공산주의 운동은 심각한 국제적 성격을 띠고 나타났다. 1933년 3월 일본 도쿄의 정무대신 관저에서는 아세아 대륙 정복을 위한 전략 문제를 놓고 외무성과 관동군, 조선 총독부와 조선 강점군 고위 대표들의 연성 모의가 진행된다. 그들은 대소련, 대중국 전략에서 심중한 의견 상의들이 있었으나 만주 치안이 간도 문제에 걸려 있으며 조선 문제는 곧 그 간도 문제라는 데 대해서는 일치한 견해를 가지었다. 현재 간도에서 활동하는 공산당원 총수 600여 명 중 그의 3 내지 4%에 해당하는 20여 명만이 만주인이고 나머지 근 600명이 전부 조선인들이라는 현 실태를 충분히 참작해서 논의를 진척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소. 간도 문제는 곧 조선공산당 문제로 되어 거기에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없을 뿐이지 당 조직은 살아있는 거야. 에신카카, 조선군 간도 파견대가 거기에서 조선인 공산당원 2천여 명을 살해했다는 통보 숫자를 어떻게 분석해야겠습니까? 간도 평정 문제에서 조선군 간도 파견대를 더는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동군 측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한민주군 제14단 전체 무력을 간도 지역에 돌릴 토벌계획을 작성 중이라는 것을 우리 육군성과 참모본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나는 조선군 대표로서 분별 없이 의견을 제기한 관동군 측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요. 간도 파견대는 지난해 4월 2일 황공하옥계도 전황폐하에 직접 재가를 받고 두만강을 건너 오늘에 이르렀어. 폐하께서 파견하신 그 부대를 누가 감히 교체하며 소환할 수 있는가? 진정하시오. 조선도 만주도 우리 제국의 생명선이요. 이 식민지들을 다스릴 최선책을 강구해서 폐하께 상주하자는 거니까. 각하, 간도 공산당 세력은 조선 통치의 암입니다. 동경은 그 아픔을 절감하고 있는 조선 총독부나 조선군을 누구보다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간도 파견대 교체 문제를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천황 폐하께 상주할 간도 평정 문제는 식민지를 책임진 우리 정무성으로서도 재삼 고려해서 총리 대신 각하와 협의할 계획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본 제국 통치 지역의 한복판에 조선의 공산당 정권이 서 있고 불군기가 날리고 있는 사실을 잊지들 마시오. 그것이 가상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말이요. 더욱이 얼마 전에는 백주의 무장부대가 국경을 넘어 조선 경내까지 진출해서 왕제산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중대한 공산당 회의를 가진 것도 또한 사실이니 관동군이 있고 조선군이 있고 거기에 막강한 경찰력이 건재해 있으면서 일어난 일들이니 제국 내각으로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요. 대장님,
뭐냐? 우아키 총독 각하와 군 사령관 각하가 연명으로 보낸 지급전화 서한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도 파견되는 종전대로 작전을 계속하되 조선 총독부와 반도 주둔군의 명예를 걸고 최단 시일 내에 공산당 유격 근거지를 완전히 소멸하라. 관동군 패들이 우리를 내쫓으려고 악을 품고 날뛰다니. 폐하께 상주 안 되었으니 다행이오. 관동군의 콧대를 꺾고 나야지. 그런데 참, 지금 공산군 사령부가 어디에 있어? 소왕청이요, 조선 땅이요. 출동 준비를 다고치면서 그 처소를 확인해야 하오.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공산당 근거지를 공격하기에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총영사관의 첩보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 곤민대로의 검열을 받고 있는 중인데 김일성을 중심한 신흥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구당파들의 책략이 한창 우심하고 분규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됐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그럼 이제까지 이 작탄의 사용법과 보관법, 휴대법을 구체적으로 배웠는데 오늘은 이만하면 됐지요? 저기대원 유만일도 뭐 어떻소? 저희들 저기대는 엊그제 반일자위대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자위대를 대표해서 대답하겠는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참 자의대로 개편이 됐지. 동문 정확하고 씩씩하구만. 중대장 동지, 정몇 놈을 죽여야 유격대에 입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작탄으로 무리 죽음을 줄 자신 있습니다. 놈들이 여기로 언제 쳐들어옵니까? 질문이 섭섭하로구만. 어쨌든 그 사기 가져왔어. 동무들, 그리고 작탄 쓰는 법은 계속 익혀야겠어. 적을 잡아야 할 폭탄에 자기가 상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말이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일반화하여 근거진의 전체 성원들이 그 사용법을 알도록 해야겠어. 그리고 아동단 학교 선생은 학생들에게도 작탄 쓰는 법을 꼭 가르쳐 주시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갓! 어디까지 왔니? 마을까지 왔다. 어디까지 가려니? 학교까지 간다. 무엇하러 가려니? 오늘 일본 군부 독재 정권이 대륙 침략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파시스트들의 첫째 공격 대상은 공산주의 운동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일성 동지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의견이 도움이 되겠는지요? 나치스당이나 일본 군국주의나 인민대중을 무참히 짓밟는 무서운 독재의식과 타민족들을 노예화하려는 파렴치한 민족 배타의식을 고취하는 데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맞서고 있는 일본의 파쇼 군벌들은 봉건적인 사무라이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어 더 잔인하고 야수적입니다. 옳습니다. 그에 대처할 공산당의 전략 전술 문제인데 그것은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철저히 의거하고 그들을 반침략, 반파쇼 투쟁으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각계각파의 모든 역량을 반일 전선에 묶어 세우는 것, 이것을 잘 해내는가 못 해내는가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유격군거지에서도 좌경적인 소비에트 노선을 비판하고 인민혁명 정부 노선을 관철하고 있으며 우리와 사상이 다른 민족주의 군대인 중국인 반일 부대들과도 연합전선을 형성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견해와 다른 의견이시면 조금 더 사양 마시고. 아닙니다. 조선혁명이 너무나도 강대한 적과 맞서고 있는데 그 전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승리를 믿지 않고서야 싸워냅니까?
파시스트들의 극단적인 독재 의식과 그 악랄한 배타주의에는 벌써 놈들이 기필코 망하고야 말 생명적인 불가피성이 배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혁명이 광범한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 꼭 승리합니다. 예. 무엄한 질문 같습니다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제당 12월 태제에서는 조선혁명의 성격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밝혔는데 김일성 동지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예. 이 문제에서 동만당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일부 동무들이 의견을 가지는데 동지의 국제당 태제에 대한 견해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군요. 예. 사령관 동지, 대두촌 쪽에서 적이 새까맣게 밀려온답니다. 중대들이 전투 준비를 갖추고 구체적인 적정을 보고할 것. 박성동무를 나한테로 보내시오. 알았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적들을 저 멀리 친 다음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예. 유격 근거지의 하늘에는 혁명이 좌절당하느냐 아니면 전진하느냐 하는 준엄한 시련의 폭풍우를 머금은 검은 구름이 들이우고 있었다. 강대한 일본 제국주의가 군림하는 천하의 한복판에 장설된 조그마한 해방지구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